블록체인 이 게임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라서 블록체인 개념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잠깐 TV 말씀드린 만남입니다. 아마 코인 쪽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그마니까. 네. 코인이 코인 전문가들은 글쎄요. 저희는 몰라. 여기는 코인이 한 몇 종류 정도쯤 됩니까 지금? 뭐 몇백까지 될 것 같던데 보니까. 예? 많은 것 같던데요? 코인이요? 네. 코인. 그래 코인 뭐 비트코인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개념부터 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코인은 15개 미만입니다. 코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은 15개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코인이 등록된 코인 개수는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말로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원래 이제 영어 발음 원 발음상으로는 얼트코인이 맞습니다. 얼트코인이 맞는데 하여튼 뭐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대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까지 합치면 우리가 몇만 개 정도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거래소에 등록해 주는 거는 5천 개 미만까지 등록을 해주니까 4,999개입니다. 코인 개수가. 근데 그 중에서 진정한 코인은 15개 미만이고 그 코인들을 가지고 그대로 구조를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하나를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얼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코인. 그렇게 구조를 카피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드포크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빗썸 캐시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코인이 아니라 얼트코인이에요. 아직 코인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알고리즘 체계를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와서 어셈블리를 해서 만든 그냥 그 구조도를 그대로 따쓴 그 코인이에요. 얼트코인. 그러면 얼트코인들이 어떻게 하면 코인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구조도를 갖고 와서 다 뺏겨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코인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메인넷이라는 연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넷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면 수백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이라는 개발 기술 자체도 고난이도 그 기술일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메인넷 기술을 가진 데는 몇 군데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메인넷 기술이 포함이 돼서 상장을 하면 그게 코인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채굴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근데 바꿔서 얘기하자면 또 얼트코인 중에는 메인넷 기능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상장을 염두에 두고 메인넷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코인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돈을 더 들일 이유가 없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멈춘 얼트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코인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상위 몇 개를 빼놓고는 한 상위 10개, 15개 그거를 빼놓고는 얼트코인들이에요. 다 코인들의 구조도 설계를 가지고 와서 하드카피 우리 그 코인 개발 세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하드포크를 해서 만든 코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감춰져 있는 블럭 단위로 되어 있는 체인들을 무엇인가의 단위로 연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최초의 개념은.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가령 은행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려면 A라는 사람 정보하고 B라는 사람의 정보를 무엇인가로다가 연결을 하잖아요. 체인처럼. 연결을 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그 스푸핑이라고 해서 가로채가지고 위변조를 한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움직이는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해킹의 기본적인 원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0원을 송금을 했는데 중간에서 이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아니라 C라는 사람한테 그 얼마를 전달을 해라라고 그렇게 위변조를 해버리면 중앙의 서버들은 그 위변조된 내용을 진실로 알고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랜잭션 자체를 위변조할 수 없게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블록체인은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고 블록 단위의 그 트랜잭션들끼리 그냥 연결이 돼 있어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변조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게 블록체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기술들이 총화가 된 최초의 사건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코인으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된 게 피자 가게 한번 주문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한 1000개 정도 주고서 22,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사 먹었다. 이런 이제 일화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 트랜잭션에 대한 유효성, 그 다음에 그 무결성 이런 거 검증을 하는데 제3자의 개입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중앙 서버 없이 그렇게 동작을 하도록 만든 그런 이제 그 트랜잭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갖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송금에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공인인증서 많이 쓰잖아요. 공인인증서는 내 PC에서 내가 암호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그거를 검증을 해서 은행한테 전달을 해서 은행이 본인이 맞다 확인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인인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미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가 누군가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파라미터들을 가로채는 중간에 이 정보들을 싹 중간에 가로채서 변조된 걸로다가 해서 갖다 주면 은행은 그걸 진실한 걸로 알고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애초에 이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곧 멀지 않은 시대에 공인인증서는 다 폐기가 되고 블록체인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변조 없는 체계로다가 트랜잭션들을 무결성 검사들을 다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A라는 블록체인 하나가 한 1000만 번 정도 거래가 됐다고 치면 1001번째 1001번째에 거래하는 사람은 앞서 거래한 것들에 대한 무결성 검사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위변조 됐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제가 조금 개발 용어로다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요거가 약간 어려워. 요것만 지나면 어려운 얘기가 없으니까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앞에 있는 모든 거래 관계를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우리 블록체인이 맞아 하고 땡 하고 나면 이제 트랜잭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거래가 많은 블록 단위는 또 다른 거래를 하려면 이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대신 위변조가 불가능한 대신에 이 앞에 있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0분 걸릴 수도 있고 20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한번 돈을 이쪽에 송금하려면 30분씩 걸리고 이러면 송금이 되겠어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트코인을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이걸 써먹으려고 어딘가에 지급하려고 하면 30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른 데 안에 주머니 안에 보관을 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생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토큰을 하나를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얼트코인을 하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트코인으로 다 일단 거래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비트코인이 전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무결성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송금을 해줍니다. 코인만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코인만 가지고 일단 송금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 송금이 유효한 걸로 거래를 종결하면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얼트코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토큰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게 오래된 것들은 역사가 오래된 것들은 거래 기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결성 검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자기 지갑 안에 일단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한 다른 토큰을 내줘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거를 내주는데 사용자들이 볼 때는 그냥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거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내 지갑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거는
돈으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거래소 안에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아닌 거예요. 비트코인이 진짜 맞는지를 검사하고 있는 중일 뿐인 거죠. 그거를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이 쭉 있죠.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제 코인들이고요. 이 밑에다가 보여지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얼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거래를 할 때 이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만든 토큰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는 이게 직접 서로 오가는 게 아니에요. 빗썸에서 만든 토큰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검색어를 빗썸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빗썸 토큰, 뭐 주소, 뭐 빗썸 토큰, 증권형 토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방식을 달리하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뭐 지금은 이제 한 6세대 블록체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있는데 1세대 코인들에 대해서는 저런 거래소형 토큰이 없이는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자체 토큰이 상장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토큰이라고 붙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토큰은 그 비트코인을 그대로 하드포크해서 만든 얼트코인이에요. 이름만 토큰이라고 붙인 거지.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사실 거래를 해도 결국은 비트코인을 나중에 그 주머니에서 서로 분배만 하면 되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한 것과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빗썸은 저렇게 자기네 토큰을 별도로다가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코인이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뭐를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다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실시간으로다가 게임 순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게 D 앱이 이제 암호화폐 앱이라는 뜻인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게임을 만든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코인을 썼느냐가 이제 나와요. 그죠? 대부분이 이제 EOS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IOST라는 코인을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사용을 해서 그 게임들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게임 상위 10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7개네. 여기는 이제 압도적으로 EOS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갬블링이라고 써져 있죠. 도박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뭐 일반 뭐 검증 툴, 그다음에 이건 일종의 게임인데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리면 혹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그 청소년들이나 뭐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 중에서 뭐 리니지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접속 자기 아이디를 갖고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죠. 그러면 게임 회사에서 그죠? 게임 회사에서 아이템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유저들이 이제 그거를 획득을 해서 뭐 하기도 하는데 아이템베이나 이런 거래소 시장 가보면 이런 아이템들을 게임 속의 아이템들을 거래를 해요. 얼마씩에 1000만 원씩에도 거래하고 뭐 100만 원씩에도 거래하고 합니다. 근데 중앙 서버를 운영하는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넥슨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는 게임 회사가 자기 서버니까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죠? 뭐 전설의 검 뭐 이러면은 전설의 검 같은 경우가 가령 뭐 저 지금 아이템 시장에서 한 1000만 원에 팔린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개발자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가령 A라는 캐릭터가 있어 게임 속에. 그런 캐릭터한테 특정한 능력을 부여하거나 이런 거는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모든 그 능력치나 게임에 대한 모든 통제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게임 회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중앙 서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휴대폰에 다운받아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클라이언트이자 서버인 거예요. P2P로다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통제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리니지나 무엇들처럼 인위적으로 아이템을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특별히 능력치를 강화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 없는 아주 리얼 순수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의 특성상 위변조나 개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 갬블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부 조작도 처음서부터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앙 서버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서 나중에 뭐 먹튀 논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의 갬블링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제.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러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한 갬블링에 이제 블록체인을 갖고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스포츠 배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갬블링 때문에 불법인 게 아니라 체육진흥법 위반이에요. 배팅을 하면 그거는 돈을 배팅을 하든 물건을 배팅을 하든 뭐든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임이고 여기 보시면 다 이게 그 암호화폐 가지고 만든 게임들인데요. 보시면 뭐 딱 보면 슬롯 머신 암호화폐 가지고 슬롯 머신 만들면 승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정직한 게임이 되는 거죠. 뭐 체인 클러시 이거는 일반 저 게임이네요. 얘도 일반 게임이고 여기는 도박이고 여기도 도박이고 여기는 이제 바카라 만든 거죠. 바카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그야말로 중앙 서버 없이 개인과 개인들 간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 우리나라 법률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이버 도박판 여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도박판이에요 다.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을 가지고 이제 처벌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전에 가령 얘네 있잖아요. 바카라나 이런 거.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그 나라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중앙 서버로 운영을 하면 중앙 서버 자체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앙 서버가 존재를 하면요. 그거는 그 나라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앙 서버는.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뭐 인터폴 전부 다 연락 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서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나라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률하고 이제 미루어서 볼게요. 우리나라 형법상 그 도박장 개설죄 또는 도박죄는 돈을 걸고 해야 돼요. 암호화폐가 돈입니까? 블록체인이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왜 돈이 될 수가 없느냐면 이게 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국가의 화폐 주조권을 그 일부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할양하거나 인정한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블록체인은 화폐로다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어느 나라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나라든 그냥 교환 기능을 인정한다 이런 나라는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지만 화폐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박장 개설죄나 그 도박죄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뭘로 다 처벌하느냐면요. 사행성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사행성 게임. 그 사행성이라는 거의 주점이 뭐냐면 환전을 하는 순간 사행이 되는 거예요. 슬롯머신을 돌렸는데 뚜룩 하고 상품이 나와 이러면 사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품을 가지고 돈으로 다시 바꿔가. 그러면 사행성 게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행성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사행성 게임의 핵심적인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환전 기능을 갖고 있거나 환전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그거는 무엇을 베팅을 하든 간에. 가령 고무지우개 하나 걸고서 베팅을 해서 고무지우개를 다시 받아왔어요. 이걸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면 사실상 도박이다 해서 사행성으로다가 처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호화폐를 걸었는데 암호화폐를 다시 땄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꿔주면 사행성이라고 그러면 처벌을 합니다. 도박죄 대신에. 그런데 블록체인의 거래소에서 직접 유통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걸면 우리가 환전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오스 아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오스 있잖아요. 저 게임 중에서는 이오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오스가 지금 한 4,300원이에요. 저 도박이 끝나자마자도 아니라 도박 중에도 자기 전자지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돈으로 바꾸면 4,300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전 기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행성으로다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사행성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이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무슨 다른 걸로다가 처벌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상태로는 도박죄나 사행성 게임으로다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태죠. 다만 여기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바카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몇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바둑이 바카라 뭐 이런 것들. 게임 종류를 지정한 거는 영상물 심의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유통을 할 수가 있어요. 바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예외예요. 그래서 그거는 돈을 걸고가 아니라 영상물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물 심의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카라만 예외고 나머지 게임, 가령 우리가 홀짝 게임한다, 사다리 게임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그냥 영상물 그 등급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 바카라는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가령 여기에는 안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경마를 한다. 블록체인 갖고 경마도 가능해요. 승부 조작 없는 경마 게임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마사회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사설 경마라고. 그거는 돈을 걸든 안 걸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에서 몇 가지 제외하는 거를 빼놓고서 하면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걸고서 게임을 하는 거는 도박죄도 아니고 사행성 게임도 아니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오스를 하드포크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제 게임이에요.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 중에 지금 현재 실제로 이오스를 걸고 따고 떼이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도 이오스를 하드포크해서 이제 이 게임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오스를 쓰는 이유는 이오스는 거래소에 전 세계 어디에를 가도 거래소에 그 나라 거래소에 다 상장이 돼 있고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오스가. 그래서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원하는 물량을 다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오스를 채용해서 써요. 게임 종류 보시면 여기 4가지 해놨거든요. 사다리, 블랙잭, 주사위, 로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게임을 구성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여줄 때는 엔진만 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스킨을 씌우죠. 아까처럼 화려하게 뭐 바카라 같은 모양을 입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입히는데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됐든 이 4가지 엔진만 있으면 거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하고 똑같아요. 웹으로 보는 화면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하고 똑같은데요. 모바일하고 그 PC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보시면
게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로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실시간 구매에서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자기들이 번호 선택한 것들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걸은 돈 가지고 상금을 줄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걸은 이오스, 이 사람들이 걸은 돈을 가지고 돈을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냥 도박이에요. 사실 로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설 로또입니다. 근데 로또가 돈으로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아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 전자화폐 걸어가지고 전자화폐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 보시면 추천 번호는 599회차 같은 경우에 1에서 518, 6개 조합이 아니라 한 개만 맞추면 됩니다. 한 개만 맞추면. 이 방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추첨은 2시간 단위로 추첨을 합니다. 2시간 단위로 들어와서 추첨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보시면 지금이 600회차니까 599회차. 이게 안 나타나는 것들은요, 아무도 맞춘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에 당첨이 없어서. 그 다음에 중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번호는 87이고 총계는 뭐 9.1. 다른 그 평균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지급받은 걸은 건 뭐 1호, 2호S 뭐 이런 식으로 다 걸어서 한 저 정도 받아갔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 게임의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엔진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2시간마다 추첨을 하는데 자기들이 걸은 돈 중에서 자기들이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게임의 아주 심장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블록체인의 특성을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애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승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내가 26%만 걸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는 26%. 배당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3.77배가 돼요. 높여볼까요? 81% 되면 배당은 1.21밖에 안 돼요. 97% 하면은 배당은 1.01. 요거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50% 하면 반반이잖아요. 반반.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본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배당률은 1.96인데 지금 베타판이기 때문에 0.04%를 우리가 수수료로 떼가요. 모든 게임에는 돈을 걸을 때 0.04%씩 지금 베타에서는 띄고 있고 정식판이 되면 0.4%를 띄게 됩니다. 판당. 그러니까 판당 계속 0.4%를 띄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0.4%를 안 끼면 2배가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라는 얘기는 20판을 돌리면 50%니까 10판은 이기고 10판은 떼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1,000원을 가지고 20판을 균일하게 계속 돌아갔다고 하면 10번은 이길 테니까. 그죠? 1,000원을 가지고 했을 때 10번은 이길 테니까 2배가 되면 2,000원이 되잖아요. 근데 10번은 떼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떼이니까 본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되게 정직하게 숫자가 나와요. 근데 저기서 매 판마다 0.96배밖에 안 되는 2배가 안 되는 이유는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이 블록체인 게임은 처음부터 조작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설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설정한 대로. 이 안에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총계를 가지고 설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다 계속 0.04% 정식판에서 0.4%씩만 계속 수수료로다가 떼낸단 말이죠.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따든 말든 우리는 계속 판마다 수수료를 받아가면 돼요.
부회장님 예, 잠깐 쉬시고 임의장 좀 하고 잠깐. 예, 예. 쉬어요? 땜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거 뭐 이해가 좀 되세요? 이사님 어때요? 조금씩. 저는 뭐 이해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고 요게 지금 이 나오는 게 요게 이제 현재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밑에 것이고 게임 위에 말씀드린 거는 성률이 높아지면은 배당이 낮아지고 배당이 높아지면은 성률이 낮아지고 그런 입장이라 돼 가지고 항상 유저들 입장에서는 균형을 이룬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50% 성률에 배당이 1.96인 거는 수수료 0.04를 뺐기 때문에 배당이 1.9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게임당 무조건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배팅 금액의 0.04는 수수료로 떼가고 그것이 이 게임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금인 겁니다. 이익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기존의 게임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유저들하고 중앙 서버하고의 게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 서버가 물론 들여다보면서 하는 중앙 서버가 진리는 없죠. 진리는 없고 무조건 유저들이 잃게 돼 있는 것이고 너무 그냥 몰빵으로 그냥 빨아먹기만 하면은 유저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생각을 해서 유저들이 중에는 가끔 잭팟 터졌다 하고 큰소리 칠 수 있도록 한 게임씩 매겨주는 정도로 해서 빨아들이는 것인데 그곳의 문제점은 중앙 서버에서 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는 그런 실정인 것인데 이거는 좀 전에 우리 부회장님 설명하셨듯이 성률이나 배당 비율을 게임하는 유저 자신이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가지고 중앙에서는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 있는 중앙 서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딱 놓고 니들이 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마음 놓고 게임해 하고 떡밥을 딱 뿌려놓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면은 유저들끼리 이긴 사람은 진 유저의 돈을 가져가고 이긴 유저나 진 유저나 상관없이 0.04%의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박판에 고리킹 떴듯이 계속 0.04, 0.04 나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계속 따고 이기고 하다가 보면은 원금이 도박에 지고 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날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받은 금액을 묶어놓고 있으면은 이 투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는 이유가 게임에 참여를 할 일이 없이 가만히 있고 유저들로부터 0.04의 그 수수료를 계속 보따리 안에 집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원금이 손실될 우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부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은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투자된 금액은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 0.04의 이익이 계속 돌아와서 보따리는 점점 빵빵해진다. 변 회장님, 뭐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어떤 경우에도 손실이 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서 말씀드린 거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투자된 원금은 항상 보따리에 그냥 꽉꽉 싸가지고 선반 위에 얹어놓고 계속 수수료를 떼서 올리는 거고, 게임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유저들은 자기들 돈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실은 내가 박 이사님하고 유저로서 게임을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뱅커가 중앙 서버가 아니고 박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뱅커는 사실은 나라는 거죠. 유저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뱅커로 인식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0.04%의 수수료를 선반 위에 올려주면서 자기들끼리 이 원금이 소실될 때까지 돈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 수수료가 0.04%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설명 중에 0.4%도 한번 지나간 것 같던데 0.4가 0.4%는 예. 아무리 게임이 천천히 돼도 이따가 한번 더 보여주겠지만 아무리 게임이 천천히 진행이 돼도 1분에 한 판은 끝납니다. 1분에 한 판은 끝나는데 10판만 하면은 그것이 4%, 0.4%가 된다는 거죠. 10판만 하면. 그게 0.4%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배팅을 한 금액의 0.4%니까 그죠. 예, 그게 전국적인 유저들의 배팅한 금액의 0.4%가 최소한 2분에 한 번씩은 보따리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판돈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지불보증금이라는 것이, 이런 게임을 하면은 기존에 중앙 서버가 있는 것들도 게임으로서의 그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 니들이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해서 성자가 나오면은 지불할 수 있는 준비금이 얼마야? 그래서 우리 지불 준비금이 10억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유저들이 한 번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뭐 500원으로 결정해. 이렇게 이제 제한 요소가 있답니다. 저는 뭐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법적으로 지불 보증금을 준비하도록 돼 있는 그 묵은 법의 왁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불 보증금을 많이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유저들의 배팅 금액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그 수수료 0.04%가 배팅 액수가 높아지면은 금액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지만은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판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지불보증금을, 우리 지불보증금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이번에 100억 원으로 확대가 됐어. 했을 경우에 기존에 한번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이었으면은 이것이 지불보증금이 10배로 늘어났으니까 배팅 금액 또한 10배로 늘어나서 한 번에 그냥 10,000원씩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1,000원에서 0.04를 떼면은 그거는 뭐 한 4월 정도 될 겁니다. 40원 정도? 10,000원에서 떼면은 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배, 우리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 지불보증금을 확대시키려고 지금 모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부회장이 와서 보면 뭐 홀짝 게임도 있고 사다리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기본 틀로서 다른 게임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기본 모델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총판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 게임들로서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 투견용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투견용으로 살짝 변형을 시키기가 금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준비가 돼 있고, 현재 유저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7억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뭐 한 번에 게임되는 그 배팅 금액이 40억 정도는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들을 때에 4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40억에 대해서 0.04%면은 거의 뭐한 2분 안에 1,6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원금이 안전하다라고 확신만 서면은 한금알을 낳는 그 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이따가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요것이 좀 전에도 아마 개별적으로 우리 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선발 주자로서의 이점을 누리면서 다른 게임업자들이 개발을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임으로 들어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게임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와장창 치고 쭉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급하게 준비를 해서 지불 보증금을 늘리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숙제할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네요. 모르는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또 다른 게임이랑 보고. 다른 게임이랑.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계속 지금 뭐 바뀌고 뭐 뱅크하고 뭐 배너 같이 하는 저기 계속 바뀌네요 보니까. 이제 어디? 밑에 거 어디서 움직이더라고요. 요거요? 네, 그거 아, 요거는 서로가 현재 시간이 음. 16시 24분, 4시 24분입니다. 4시 24분 현재에 이 사람들이 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것이 투입한 금액이 0.12였어, 0.12였어, 0.12였어 이래가지고 현재 요거는 한 명의 유저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각 유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홀짝 게임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 게임을 할 것이고 포카를 할 것이고 게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현재는 각 0.25씩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이제 수익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누적된 수익이 현재 이 사람은 1.63이오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채굴되는 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너는 돈을 많이 집어넣고 우리한테 수수료를 많이 냈으니까 우리가 조금 택시비 할 수 있도록 보태줄게 하고 유저들한테 넣어주는 금액이, 요거는 물론 현금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이오스로 표시되는 겁니다. 1.2 이오스. 아니면은 SKR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게임이 SKR 게임인데 SKR 토큰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고, 요게 뭐 0.6, 8.4 이러는 것은 전부 다 그 성률하고 그다음에 배당 금액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 내가 너무 많이 지니까 안 되겠어, 성률을 올려. 그러면은 성률은 올라가지만은 대신 배당률이 딱 떨어지니까 항상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유저들은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 성률을 올리기도 하고 배당을 높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기 저 뭐야